용용이의 경제학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재난지원금을 왜 현금으로 줬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현금이 아니라 소비 쿠폰이다. 그래서 특정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어차피 소비하는 것 똑같이 소비할 수 있게끔 현금으로 지원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현금으로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는 이제 상품권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혹은 특정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받는 방식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상품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방식이 매우 현금과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왜 현금으로 줄까라는 고민을 해봤던 거고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인 재정학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왜 현금으로 줬는지, 왜 현금과 가장 유사한 형태인 상품권, 소비 쿠폰의 형태로 주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하거나 복지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지원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현물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격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을 보조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현금을 줘서 원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현물을 보조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물건을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할 때 현금을 기부할 때도 있고 현물을 기부할 때도 있잖아요. 보면 만약에 내가 어떤 사회복지관에 현금을 기부하게 되면 그 현금을 그 사회복지관 내에서 원하는 대로 소비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현물을 보조하게 된다면 내가 복지관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사서 그 물건을 기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개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받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일 선물로 현금을 받는 게 좋은지 물건을 받는 게 좋은지 현물을 받는 게 좋은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으로 주는 게 더 편한지 어떤 것으로 받는 게 더 편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가격 보조라는 게 있는데요. 가격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물건을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가격 보조를 하는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정부가 소비를 원하는 방법, 이제 재화가 있고요. 정부가 소비를 원하지 않는 재화가 있을 거잖아요. 이 경우에 정부가 소비를 원하는 재화의 가격을 조금 낮춘다거나 혹은 그것을 소비할 때 가격을 낮춘다거나 혹은 그것을 소비할 때 국가가 어느 정도 가격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가격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선을 통해서 현금 보조, 가격 보조, 현물 보조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만약에 우리가 기존의 하늘색 실선에서의 예산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정부가 소비를 원하는 것은 X제고요. 정부가 소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Y제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냐면 X제 소비보다는 Y제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효용을 느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우리가 Y제를 이제 어떤 걸 두냐면 마약, 담배 이런 걸 많이 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의 효용성의 문제는 Y제에 있는 경우가 더 높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금 보조를 해주면 어차피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X제를 더 소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차피 현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X제의 소비가 늘지 Y제의 소비가 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더불어서 어떻게 소비를 하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방식의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현금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X제의 소비가 늘지 말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이 가장 효용을 느끼는 방식이 바로 이 현금 보조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가격 보조인데요. 가격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제 소비는 그 현금 보조했을 때와 똑같이 늘어나요. X제만 소비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현금 보조와 똑같은 양만큼 X제를 소비하지만 Y제를 소비하게 되면 Y제의 소비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미 보이지 않는 무차별 곡선을 생각해 본다면 Y제의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무차별 곡선에서 느끼는 효용이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원하는 X제의 소비가 증가할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X제의 소비를 한 단위 줄일 때마다 그 내가 느끼는 그 지원을 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 효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물 보조인데요. 현물 보조는 말 그대로 물건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받은 양만큼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받게 되고요. 그 넘어서서 나머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더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바깥쪽으로 증가한 게 이 하늘색 선이 그대로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거는 현금 보조와 매우 흡사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 Y제의 소비를 늘린 과정에서 한계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앞에서 말했던 대로 X제보다는 Y제의 소비에 더 만족을 느낄 확률이 높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빨간색 선의 변곡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X 이제 현금 보조했을 때 사라진 선들이 있잖아요. 그 선들만큼 Y제 소비를 못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효용이 조금 더 감소하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효용의 크기는 현금을 지원해 줄 때 가장 효용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 다음은 현물을 지원했을 때고요. 그 다음은 가격을 보조해 줬을 때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X제의 소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보니까 X제의 소비가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증가하느냐라고 해보면 가격 보조를 했을 때
X제의 소비량이 가장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현물 보조했을 때, 그 다음 현금 보조했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을 보조하다 보면 X제보다는 Y제의 소비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현물을 보조해 줬을 때도 내가 현물을 받은 만큼 X제의 소비가 늘어난 거지만 그 외의 소비에서 내가 X제보다는 Y제의 소비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격 보조를 해주면 어차피 X제를 소비하는 만큼 내가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X제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금 보조에 매우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때 Y제가 이제 대기업 물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대기업의 물품만 피해서 소비한다면 나의 효용을 가장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어차피 여기서 X제는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 재난지원금 자체는 모두 소상공인을 위해서만 써야 되니까 X제의 소비량도 늘어나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뭐 재정적으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분명하게 정부가 목표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를 증가시키고요. 또 개인의 효용도 최대한 높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최선의 수가 아니었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